민주통합당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오늘 24시 민원센터 1일 면회센터장으로 박홍궁 비상대책위원이 입촉됐습니다. 입촉장 수여식을 하고 너무 저기 많은 입촉장 박홍궁 이사람 민주통합당 24시 민원센터 1일 면회센터장으로 입촉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찍어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옆으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오셨네. 예.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폭로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 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재임 4년 동안 적어도 25차례 이상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하달하고 이 내용들은 심지어 오자까지 그대로 베낀 채 SNS를 떠돌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면 총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정권의 사적 도구로 악용했던 관행을 뿌리 뽑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국정원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국회 정보위를 통한 의회 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노력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놀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댓글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원세훈 원장은 4대강 공사와 한미 FTA 강행, 세종시 문제 등 정부 정책에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를 종북 좌파, 내부의 적 등으로 싸잡아 매도했습니다. 국정원의 이 같은 구시대적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이자 정치 개입을 금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입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 조직법 협상 타결 때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원 바로잡기를 위해선 당력을 총집결하여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기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의혹 지뢰밭이시죠. 김종관 후보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자원외교 특혜 의혹, 기업이라고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던 KMDC 주식 보유를 숨긴 사실이 결국은 들통이 났죠. 일반인도 쉽게 사기도 힘든 비상장 주식을 2011년 5월 달입니다. 750주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행이었습니다. 명백한 바로 위증이고
고의적 위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는 깜빡 잊고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깜빡이한테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권력 특혜설이 제기된 비상장 주식을 2차례나 매입했고 또 본인이 유일하게 보유한 주식입니다. 후보자 부인 주식은 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의 누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또 사전에 회사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구입했다라고 해명한 것, 이것도 바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우리 비서실에서 함께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김병관 후보자는 KMDC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원안에가 바로 김병관 후보자다. 김병관 후보자가 KMDC 관련자들과 함께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 후보자는 따라서 2011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기업인 20여 명과 함께 미얀마 행정수도인 네피도에 방문했습니다. KMDC 대표 이용수가 주관한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 개발권 MOU 체결할 때 당시의 기념 사진입니다. 이 방문 일정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던 세 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L의원, S의원, K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관례대로 여야 의원이 함께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방문은 이 행사에는 여당 의원만 3명이 방문한 것도 참으로 흥미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참으로 기막힌 사실은 KMDC의 미얀마 개발권 MOU 체결 행사 참석자 출간 사실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교묘하게 은폐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후보자가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날짜 즉 미얀마에 방문한 이 출국 행선국이 미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원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출한 원본은 없고 상당히 위조한 흔적이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유독 미얀마에 다녀온 것만 이렇게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매우 의심가는 자료가 아닐 수 없고 명백한 허위 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특혜 의혹이 있는 회사와 그 친문설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인 은폐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은폐하고 또 미얀마 출국 사실도 고의 은폐하고 해명도 거짓 투성입니다.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커녕 이제 바로 곧 사법 처리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특혜 의혹 KMDC 이용수 회장 그리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와 밀접한 삼각관계 등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많은 의혹 제기가 본의원실에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사퇴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고 또 연이은 인사파동으로 해서 공공에 처해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결론적으로 보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보전했습니다. 무기 브로커 역할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고 또 국회를 속인 사람에게 군과 나라의 안보를 맡길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명백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골프장 관계되는 김병관, 의혹 사건 신기록 제조기라고도 얘기하는 김병관, 이제는 위증병관
은폐병관까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버티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철회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말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계획을 직접 지시한 내부 자료는 이 충격을 넘어 공포로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기 문란이고 따라서 중대 문제로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라 볼 수 없으므로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어긴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세훈 원장을 당장 출국 금지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명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파면 팔수록 경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경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김명관 후보자는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를 하는 김방이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더 이상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인사남매 사고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사잘못, 인사실패 지적하는 우리도 신물이 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공헌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잘못, 실패에 대해서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인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니 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문제도 미국 등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채택한 제도이고 우리도 이미 실행한 지가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지 신탁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에 대해서 정권의 망신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난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임기보장, 장관의 인사권 보장, 농공행상 배제, 대탕평 인사를 공약했지만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그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는 사라지고 독선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원칙과 신뢰는 그러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의 철학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되기 위한 이사 여부 포장이었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은 우리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퇴시킬 분은 사퇴시키시고 그리고 지명을 처리할 분은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정말 잘된 인사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고언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말하겠습니다. 예, 문병호 위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며칠 동안 초등학교와 농협마트 등 민생 현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개입 금지를 위반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원장 지시 내용의 오타까지 그대로 트위터에 옮긴 계정들이 일제히 삭제됐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검찰은 즉각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습니다. 대선 사흘 전에 댓글단 흔적이 없다고 거짓 발표를 하던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경찰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진실 규명할 자신이 없으면 즉각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십시오. 그래서 검찰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의혹과 원세훈 원장의 지시 여부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대선 때는 펄펄 뛰더니 이토록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원의 정치개혁을 비호하자는 것입니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병관, 한만수, 현오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제2의 이동욱이 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병관 후보는 국방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지겹고 짜증스럽습니다. 하루빨리 김병관 후보자는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빨리 김병관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탈루 사건 등 대기업 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00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키라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한만수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은 공정위 공무원들은 김현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장 출신이 상관으로 부임했는데 아래 공무원들이 김현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김현장 출신 한만수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은 공정한 시장 개선은 불가능해집니다. 김현장이 주로 변호해온 재벌과 외국 자본만 살판이 날 것입니다. 하루빨리 한만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후보자처럼 무능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 해결도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도 모두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현호석 씨 지명을 철회하고 소신과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사람을 다시 재지명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내 계파 해체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내 486 세대 모임인 진보행동이 정치혁신의 실패 등을 반성하며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보행동 참여 의원님들의 성찰과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계파 정치에 가로막혀 진전을 할 수 없었고 지난 총선과 대선의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파 패권주의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의 혁신과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연, 학연, 이익 중심으로 뭉친 계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사라져야 됩니다. 구시대적인 당내 계파는 해체하고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의견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486 진보행동 의원들의 계파 해체 선언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486 정치인들은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고 민주당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예, 엊그제 중기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황당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는 박근혜식 인사가 불러온 인사 낙맥상의 결정판이고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동욱 후보 사퇴부터 시작하면 총 이번이 10번째 인사사고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손보겠다며 검증 실패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나 한가하게 제도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서명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제도를 모르고 임명한 것이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더구나 이 보관 신탁이라고 개선책으로 내놓은 이 제도는 실무선에서 입법 타당성마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유종복 행안부 장관이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급조된 세계적으로도 이 입법 내를 찾아보기 어려운 허점 투성이 제도입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밀실보안 인사 스타일과 고장난 인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나홀로 인사 스타일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이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 점검해서 손 봐야 되고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치인 스포츠 단체장 경기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이 스포츠 단체장을 넘보는 일은 정권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잇따라 스포츠 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박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로 출마하면서 국익 손상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박들이 정부직에 진출을 못하자 감투 욕심에 스포츠계를 기웃거린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의 취임은 스포츠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스포츠인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포츠의 독자성, 순수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입니다. 스포츠 단체는 집권 세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국회의원의 스포츠 단체장 취임과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스포츠 단체를 스포츠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 혁신입니다.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스포츠가 정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비상대책위원회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당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방금 문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진보 담론을 중심으로 진보 개혁 정치를 해오고자 했던 486 중심의 진보 행동이 어제 해체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내에 있는 나름대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개파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또 그 개파를 일괄적으로 다 해체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하고 통합하고 새롭게 길을 나서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이 길에 우리는 대의에 좀 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리 변방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다시 해보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 공모 과정 이럴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동참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서민 삶이 진보하고 복지로 충만한 나라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러한 서민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 노력의 그 결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무리한 주장이 있어서 정부조직법이 큰 걸림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 보고도 하는 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사항이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걸려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지난 1월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에 대한 추천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그 이후에 쭉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정리된 거는 지상파 방송 업무는 당연히 방통위 소관이고 지상파 방송의 허가 제어가를 비롯한 모든 사무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합의문 표에 다 들어가 있듯이 지상파 정책과가 지상파 방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 방송 관리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에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의 추천은 방통위, 최종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갖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서 방송 무선국 허가의 핵심 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합의문 4-4-4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사업에 관련된 주파수 관리, 무선국 허가 등 일체의 업무가 방통위에 존치된다는 점은 국회 안팎에서 그리고 합의문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했고 우리의 의심을 거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은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 편성 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유선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니 저 뒤에 꼼수로는 종합유선 방송뿐 아니라 지상파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 법안 개정 과정에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분명히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합의문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에 이 개인정보 보호 윤리 업무에 해당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것을 미창부로 소관하려고 하는 그렇게 분류해온 겁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미창부로 이동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꼼수에 넘어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고 양보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윤리과 업무는 방통위에 두고 관련된 법은 미창부로 가는 이것은 합의문에 방통위와 미창부 사이에 업무를 분장하고 그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은 분명히 가르기로 한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SO에 대한 사전 동의의 대상으로 허가 제어가 이것을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문 문구상에 허가 제어가만 되어 있고 변경 허가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변경 허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동의 없이 미창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가 제어가라는 의미는 허가 받은 후에 허가 기간 중에 허가 사항 중 주요 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허가의 한 종류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굳이 변경 허가에 허가라는 문구가 없어도 허가권자가 내리는 허가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합의 정신에 대한 위반입니다.
어찌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꼼수를 쓸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들어서 합의 정신을 위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합의문에는 숨소리까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여야 관계,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설정되면 앞으로 5년의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계속 새누리당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정부 조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참고로 그 4인 협상 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속기사를 배소시키자고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